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슈퍼디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1위 팀부터 함께합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장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102.7%, 전일보다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수익률이 여전히 높네요. 66.25%. 하지만 슈젤이 오늘 손절가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호텔신라, 이노션, 오이솔루션 여전히 잘 달리고 있고요. 이노션 신규 편입인데 플러스 바로 나오고 있네요. 자, 2위 팀입니다. 2위 팀 순위가 바뀌었네요. 이청원, 오창록 팀인데 누적 수익률이 무려 38%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니 종목별 수익률에서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DSR-제강 이 종목들은 지금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낙폭이 7% 정도 되고요. 하지만 오텍과 크레아 플래닛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크레아 플래닛은 지금 37.55%의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33%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종목 포트에 꽉 차 있는데 SK하이닉스는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이프로젠 KIC, 텔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형철, 이성배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9%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니까 CSA 코스믹, 그리고 한양 ENG, 뉴 이 세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OCI, 삼성 SDS는 소폭씩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일신바이오는 여전히 종목별로 보시면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 마이너스 4%대입니다. 지금 웰크론이 지금 플러스 8%까지 올라왔고요. 전일 상한가 가고 오늘은 낙폭이 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8%대입니다. 코데지 컴바인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롯데하이마트도 1%의 상승입니다. 미투원이 마이너스 2% 정도. 이 팀 같은 경우에는 IM텍 종목이 손절가 터치하면서 낙폭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전하고요.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연,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 플래닛이 단숨에 2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함께하는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은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CJ ENM, LG생활건강, 제이준코스메틱, G3BNT, 바텍, 나스미디어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디오 매치 바로 출발을 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룰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립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닷새 동안 하루에 2분씩 출연하게 됐고요. 이 두 분이 한 팀이고 한 팀이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돼서 총 5개의 포트폴리오가 오늘장 내일장에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료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자유롭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실제 투자와 동일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에 안 되는 못 미치는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바로 함께합니다. 100원의 정보유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거래소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80선에서 조금은 멀어졌네요. 2475포인트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약 후강 오랜만에 보이는 강세장의 모습이고요. 장중에 2480선 위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고점 대비 한 7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닷새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553억 원. 큰 폭의 매수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반갑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182억 원대까지 기관 매수 줄었습니다. 기관 매수 줄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 줄어들었고요. 개인은 여전히 611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76포인트대입니다. 880선 아래에서 여전히 코스닥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의 상승 흐름들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장초에는 한 880포인트 부근까지 갔었는데 이후에 잠시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었고요. 현재 저점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로 4포인트밖에 움직임이 없는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권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은 52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93억 원 매도입니다. 개인은 589억 원 순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9원 10전에 움직입니다. 1원 5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3거래일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하면서 매번 저희가 오늘 시장 재미없네요라고 저희가 첫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만 보면 재밌는데 이번 주 흐름들 쭉 지켜봤을 때는 여전히 재미없는 국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장 흐름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힘의 균형에 관련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영향권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권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뚜렷해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호재가 있는데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내일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이런 관점 쪽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단기 위축세를 좀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적어도 내일까지 그리고 특히 내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수준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그래도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일단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듯이 일단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기대감은 오히려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큰 줄기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관점들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금리 관련된 우려감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위축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들은 실적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IT, 건설, 금융, 유통주 이런 쪽도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근거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오늘 낙폭과대한 바이오주까지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지지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지지권력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확장세에 대한 변화가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이 다시 V자로 반등한다 아니면 재차 밀린다라고 어떤 단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단기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변동성 관리에 대해서 먼저 무게를 두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낙에 변동성이 커진 장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이 2시 44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관련된 업종은 웬만하면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종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특히
주가가 소외를 받고 매물 압박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 관점 쪽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일단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발표 시즌이면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가가 움직였다가 실적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주가의 조정폭이 항상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단기적인 가격대에서는 메리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딱 한 종목만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고 싶습니다. 특히 실적을 발표한 뒤에 어떤 주가의 조정 흐름들의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닐까 생각들었고요. 이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2, 4분기 다시 실적의 변화 기대감 충분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실적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권역 한 차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팀장, 정희진 연구원이고요. 함께하는 종목들은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SK하이닉스까지 총 5종목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두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편태 송동현 팀장, 그리고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누적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별 수익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을 먼저 송동현 팀장께서 AS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던데요. 네, 좀 소폭 오르네요. 예. 일단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힘없이 현재 주가가 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오늘은 좀 힘이 좀 강한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좀 주가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힘이 강도가 약한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좀 힘이 약한 부분이 현재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보여지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오늘 추세를 하단 부분에서 조금 시가부터 조금 상승을 하면서 일단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그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 차트의 흐름 자체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상승과 하락을 유연하게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큰 낙폭 없이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지대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 고점, 제가 검은색으로 끈 고점 부분에서 그 조정이 나올 확률이 이제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지대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역시나 매도 가격은 한 49,000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나 에코프로의 실적 때문인데요. 일단은 에코프로 BM 전기차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제 전년 대비 100% 정도의 실적 상승이 기대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이 또 상장이 되면은 또 신규 자금에 대한 유입도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 GM이라고 해서 중국과 이제 합작 법인을 이제 만들 건데,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좀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에코프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에이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지지대 하단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몇 군데 그어봤는데, 역시나 지지대 하단 부분, 빨간색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121선에서 같이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의 약세로 인해서 좀 패닉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
지지대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는 것을 보니 역시나 잘 관리가 아직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이 다시 한번 적합한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바이오의 종목은 아직 끝날 타이밍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 대부분을 또 바이오가 또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지수 자체가 오르기 위해서는 역시 바이오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에이프로젠 KIC가 코스피에 속한 종목이긴 하지만 바이오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텔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역시 바이오 종목 중에 좀 시가총액이 상위에 위치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에이프로젠 KIC보다 흐름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주가가 꺾인 상태에서 점차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15,000원 1.69% 정도 상승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시장 상황이 또 좋아지면 또 금방 급등을 해서 정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쯤이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텔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이너스긴 한데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 가깝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지금 두 종목 되어 있는데 OCI하고 SK하이닉스죠? 네, OCI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OCI 차트를 보시면 매수 이후에 좀 박스권을 계속 다니는데 그 중간에서도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어제만 5에서 6% 정도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우 호실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빠진 것을 보면 폴리실리콘 반등이 지연이 우려되는 그 우려감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이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 전기보수나 카본 전기보수 등 이런 시즌이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실적 우려가 되는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태양광이라는 전체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포트폴리오 운영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려를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급등을 하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대북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를 계속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디램 가격이 디램 공급은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목표가까지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5종목 모두 지금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신규 종목들 바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먼저 만나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CJ ENM, LG생활건강, 제이준코스메틱, G3BNT, 바텍, 나스미디어까지 오늘 10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송 팀장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종목이고요. 역시 목표가가 도달할 때까지 일단은 팔지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 목표가가 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계속 이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역시 지금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인 이제 NCA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2위에 해당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약세지만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전기차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기차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국내를 벗어나서
중국과 그리고 신규로 또 에코프로 자회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년도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실적이 나는 업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대표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 홀딩하는 관점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은 에코프로의 투자 포인트는 앞서서 차트 부분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은 전기 재료를 출하를 하는 회사이고요. 니켈이나 코발트, 알루미늄, NCA 출하량이 18년도만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신규 자금의 유입과 더불어 그 에코프로 자체의 본 회사의 또 지분 가치가 증대되는 그런 매력이 또 있겠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GM이 이제 중국에 합작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중국 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GM을 만든다 볼 수가 있고요. 2분기부터 전구체에 대한 생산이 가동이 들어갑니다. 자, 2차 전지에 지금 니켈, 코발트, 일단 니켈 위주의 그 배터리가 많은데, 사실 지금 흐름은 전구체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구체 배터리는 니켈 배터리에 비해서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냥 주행거리도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구체에 대한 빠른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선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GM, 중국 GM과 합작사를 세워서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 벤처펀드의 대표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전반적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가 조정이 오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좀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주가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스닥이 주가가 눌려있는 부분은 일단 심리적인 약세라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에 다시 한번 재료를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전고점 부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수가 주식을 하실 때 일단 하락은 보통 굉장히 등락의 폭은 짧고 길게 연출됩니다. 하지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상승하고 금방 전고점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면 한 6일 정도 약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한번 강하게 모멘텀이 오면 분명히 9%, 10%대 상승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프로젠 KR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종목에 있어서 현재 주가 흐름이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도대체 몇 영업일째 떨어지고 있냐면 한 10영업일째 1, 2, 3, 4, 5, 6, 7, 8 8영업일째 정도의 좀 주가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약세를 이렇게 음봉이 계속적으로 뜨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좀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강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적재적소한 지지대에서 현재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대 좀 121선과 그리고 이 추세 지지대 선에서 맞닿아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좀 살리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부분에서 신규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13,000원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쉽게 연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프로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 이후로는 역시 바이오 종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바이오시밀러 3위 회사에 해당하고, 이 회사가
FNKIC와 합병을 하면서 합병 프리미엄이 부과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충북 오송에 2,500평 규모의 신규 생산 공장을 또 확보를 했죠. 그만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장을 지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술 양수를 통해서 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GS071을 이제 일본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부분도 신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회사가 발전이 없다면 공장을 새로 짓고 기술 양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 포인트를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과감하게 저가에서 그 기회를 줄 때 매수를 하시는 모습,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텔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역시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거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큰 종목이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중에는 신약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텔콘의 주요한 특징은 최대주주 엠마우스가 새로 개발한 그 신약에 대해서 FDA 임상 실패 시에도 손해를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아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성 면에서 높기 때문에 많은 그 바이오 주식 투자자분들이 텔콘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료는 계실증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각종 뭐 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먹었을 때 그 장에 천공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계실증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텔콘이 개발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가 되고요. 당연히 세계 최초가 되는 만큼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보겠죠. 이런 부분에서 텔콘을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하시고 텔콘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코스닥 역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텔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콘의 주가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OC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도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같이 조정이 나온 이유는 역시나 이제 최대 주주의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분 매도를 통해서 수급적으로 조금 주가가 빠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급이 빠졌지만 이 빠진 만큼 누군가가 샀겠죠. 누군가 샀다는 것은 또 하나의 매집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주가 흐름이 실적이 좋다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매집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OCI는 2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화학사업부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부 두 크게로 나눌 수 있는데, 역시나 경기 확장 구간에서 화학사업부의 이익이 두드러지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중국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생산시설이 규제가 되다 보니 카본 물질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게 OCI가 카본 물질에 대한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진 확대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익 상승의 주 요인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도 워낙 품질이 좋은 소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OCI의 어떤 단결정 폴리실리콘 소재를 또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원가 절감에 따라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이 또 A+로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 수급에도 좀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가 수준에 머무르기에는 다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도 또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CJEN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주가는 이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큰 폭의 주가 조정이 아닌 좀 자연스러운 파동 흐름에 맞는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CJENM은 광고 시장 호재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매출액이 또 상승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은행 CJENM 드라마라든지 그런 방송 콘텐츠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그 부분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이 됐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죠.
CJ CGV와 관련이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차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또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중 관계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가장 또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판호가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서비스 허가권이 날 경우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해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는데요. CJNM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주가의 흐름은 사실 10만 원 최근에 터치한 뒤로 계속 흘러내리고 박스권이거든요. 네. 뭐 누르는 세력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CJNM은 네. 어느 정도의 매수하면 좀 소가리가 적을까요?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역시 주식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큰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보통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든지 아무리 좋더라도 파동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정폭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 조정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정도에 만약에 양봉이 뜬다면 훨씬 더 그 투자 타이밍으로서 좋게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좀 더 내일의 주가 방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양봉이 뜬다면 바로 매수를 하시면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정도 더 기다려보면서 지금 자리 좋다, 내일 양봉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매수 고려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정희진 연구원의 신규 종목들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 5가지는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내일 있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나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그런 단기적인 시야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향 소비재라든지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LG생활건강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한 2%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높은 베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조금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차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그 경쟁사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정치 자체도 낮아졌고 그 낮아진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이것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전반적인 업황이 어려운 속에서 LG생활건강이 이런 실적과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 양호한 성장,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실적, 영업이익률은 20%대 정도로 개선이 된 것을 발표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어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효과는 그들의 브랜드력이나 상품력에 있어서 실질적인 확증이 되었다, 반증 결과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호재로는 LG생활건강의 2030 그 타겟 브랜드인 자연주의 컨셉의 좀 중가 백화점 브랜드인 빌리프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 17개국의 세포라 매장에 진열이 되어서 입점을 한 동시에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 쪽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던 화장품 시장에서 그 화장품의 원조라고 불릴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결과는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15년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서 호실적을 평가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또 다른 발판을 지금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멘텀들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이 역시 화장품 코스메틱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그 온라인에서는 1위 마스크팩 브랜드인데요. 지금 현재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할 발표가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선정과 매출 기대감에 지금 지켜보아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오바오 등지에서 지금 온라인 매출 1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고 중국 전체 매출이 대부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글로벌 모델로 중국의 파워 셀러브리티라고 할 수가 있죠. 판빙빙 여배우를 주요 대표 모델로 선발을 했는데요. 이만큼 중국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제이준이 거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 남동공단에 약 4억 8천만 그 규모의 생산 공장을 증설하여서 신공장을 준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설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백화점 왓슨스 할 것 없이 지금 1만 3천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하였고 지금 올해 말까지 2만여 개로 증대를 깨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보면서 제이준 코스메틱의 움직임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G3BNT인데요. 안과 희귀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그 신약 임상 중에 완치 결과 환자가 생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질환의 이름은 신경영양결핍 각막염입니다. 이는 그 안과 부분에 있어서 그 심각성 때문에 희귀 질환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17명의 환자를 임상 실험 중에서 7명이 완치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신약으로 인한 그 완치라는 것을 검증을 한다면 올해 안에 그 미국에서 임상 3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제 판매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펀더멘탈의 이상에 있는 어떤 하락은 아니라는 분석으로 되고 그런 점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텍입니다. 의료 장비 회사인데요. 이쪽도 바이오 섹터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제약 바이오나 그런 바이오 쪽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기계, 현금 흐름이 계속되는 그런 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과용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생활 속에서 제가 보는 어떤 그런 회사들을 강조를 하는데 요즘에 치과를 가면 단순한 발치 시술을 하는데도 엑스레이를 찍는 그런 과정들이 늘 치과에 다 구비가 된 만큼 이 기계 자체가 많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많은 치과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기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열린 국제 덴탈 장비 전시회에서 바텍이 친환경 기술 관련한 이런 엑스레이 시장으로서의 계속 개발을 꾀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에서는 점유율이 1위고요.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해서 지금 유럽은 20%,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가 20%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19% 정도로 신흥국에서는 거의 1위라고 할 수 있고 북미나 유럽 이런 다른 나라들을 좀 더 공략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18%대로 좀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 기술까지 접목을 하여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마진을 개선한다는 그런 바텍의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치과 의료 장비라는 그런 분야, 섹터, 그리고 친환경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합친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종목인데요. 최근에 계속 하락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대형 광고주들이 이탈 이슈가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 분기마다 그런 대형 광고주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새롭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 매 분기마다 미디어사 입장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큰 이슈라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쪽 산업 구조상 그 데이터,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스미디어의 어떤 경쟁력은 업계 내 1위이고 그동안에 데이터를 축적한 것이 정말 빅데이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광고 산업 지금 비수기를 거쳐서 성수기로 갈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저점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아프리카 TV나 등등에서 이런 게임 관련한 게임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게임 산업이 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게임 광고주들의 의뢰가 광고주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광고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중기적으로 나스미디어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2종목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찍고 잠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눌림목이잖아요. 네, 이 정도에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눌렸을 때 괜찮다는 조금 더 거예요? 눌렸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여러 가지 기대감이 중첩이 돼서 송 팀장님 말씀대로 급등하는 기간에는 다 이게 단기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미디어 하나 여쭤볼게요. 지속적으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73,300원 지금 주가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지도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스미디어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도 한번 고점에 다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3,700원에서 이렇게 떨어진 바가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분기 안에 다시 한 번 더 실적 발표 때까지는 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접근하기 괜찮다라는 부분인 거죠.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안쪽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자, 10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송 팀장님 있습니까?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아직 변화가 없고요. 예. 계속적으로 고점이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 관점이고요. 송희진 연구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유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 팀 같은 경우 목요일 팀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상황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5종목들은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SK하이닉스까지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12번님께서 한스바이오메드 33,0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매도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한스바이오메드 33,000원. 네, 최근에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도 지금 이제 인체 이식용 조직 피부 및 의료용 시술 재료 이 부분이 강하게 실적이 올라오면서 지금 1월 4일까지 고점을 찍고 다소 횡보세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바이오의 어떤 종목의 약세 흐름과 관련이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른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조정이 덜한 편입니다. 오히려 기간 조정이 왔다라고 봐야 되죠. 역시나 이제 3만 원 구간에서 28,000원과 34,00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을 눌리는 현상은 어떤 매집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이제 주체적인 매집 세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격을 일정 부분 떨어뜨리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역시 자신이 매집한 단가가 있기 때문이고 그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의 가격을 유지시켜줘야만 평균적인 단가가 나오고 또 이 부분을 또 물량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또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도 기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되면은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다 매집 현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 만약에 시장이 바이오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정고점을 뚫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 눈에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정고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장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의 어떤 성장 동력 자체도 현재 실적이 상승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33,000원까지 충분히 다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저가 지금 그 지지대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신규 매수까지 고려를 하시면 물량을 더하는 거죠. 물타기 전략을 좀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굳이 손절 처리보다는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0번님께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54,500원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40%.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지금 금융업 그 섹터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평단가 자체가 54,500원이면 상당히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여서 그때부터 꾸준히 낮아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급격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내려오는 시점을 계속 버티셨는데, 이렇게 지금 그 업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출 금리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남기는 그 은행이나 여러 신탁사,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그 시점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중 자체가 40%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좀 더 길게 보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으로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견디신다면 지금 매수한 부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이 조금 길게 되면은 좀 지루함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업황 자체는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계속 보유하는 관점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5134번님의 종목입니다. 필룩스고요. 19,000원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송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필룩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일반적인 IT 회사였죠. 조명 및 문화 콘텐츠 사업, 그리고 전기 전자 소재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4,000원 부근에서 지금 3만원, 10배 가까이 오른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 자체는 19,000원에 매수를 했고, 얼마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필룩스의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현재까지는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차트 흐름을 먼저 보시면 제가 두 줄을 꺼놨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추세 하단 부분을 다소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이 60일선 부분까지도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부분에서 잠시 수익을 실현하셔서 좀 더 주가가 떨어지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RSI도 한번 보겠습니다. RSI도 한번 보시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CCI 선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좀 더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매도를 고려하시고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때 그때 한번 필룩스를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의 일단 바이오 전망 자체가 아직은 좋게 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까지 안 떨어지고 다시 상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망설여지는데요. 어찌됐든 60일선까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룩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416번님께서 현대상선 5,0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오래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지금 5,2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대선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단기적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경기 팽창 국면에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수출입이나
뭐 이런 조선, 경기 전체나 이런 부분들이 상선 부분들이 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위함이시라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어떤 방향성을 보시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시면서 그런 앞으로 하반 2분기, 2, 4분기, 네, 3, 4분기에 있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실 것이라면 오래 가실 수 있는 정도로만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와 북유럽 쪽의 어떤 선적 예약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예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수출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상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오늘도 한 7%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신 종목 중에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종목들을 또 엄선해 봤습니다. 한 종목씩 매수해도 될 자리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포스코엠텍 급등했었죠. 네, 지금도 맞습니다. 뭐 주가 많이 올랐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1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포스코엠텍은 이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포스코 계열사고요. 역시 최근에 급등의 사유로는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무래도 마그네슘이 북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련에 대한 남북 협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포스코엠텍이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단순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어떠한 말이 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통 재료는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주의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제 경합이 이루어지고 실적 자체가 증가한다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이 차트 모양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를 이전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이전부터 보면 2018년 2월 27일이 바로 핵심적인 거래량이 터진 날입니다. 근데 이거 터진 날 이후로 주가가 어떻냐면 지지부진하죠.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남북 경협에 대한 재료가 쏟아지니까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겠죠. 즉 이런 재료들은 미리 이제 정보가 입수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을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 같으면 한스 바이오메드에 더 주가를 이런 유형에 더 매집을 해서 좀 더 안정된 자리에서 주가를 매수를 할 계획으로 저는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조정에 대비를 하시고 좀 더 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수는 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연구원님,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이 뜨거운 감자인데 네. 이거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매수를 하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반도체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 삼성전자의 시총을 따라갈 그런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망, 비전을 가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조정 구간의 막바지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 어떤 실적 기대감에 또 한층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장이 분명 2, 4분기 한 번 있을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6분 47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 2480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1.24% 상승 흐름이고요. 장 후반에 다시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바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던 시장이 장 중반에 올라섰고요. 장 후반에 다시 힘을 내면서 윗꼬리 달고 쭉 올라갑니다.
248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를 할지 지금 평민 마감이 예상된다라고 자막이 나오는데 2480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결국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일 매수를 소폭씩 하던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652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팔고요. 외국인만 오히려 매수 물량을 851억 원까지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또 제대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3.49%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SK하이닉스 역시 5.1%까지 상승폭 키워가면서 이 두 종목의 상승만으로도 지수 굉장히 많이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 지금 실적 나왔는데 뭐 파업에다가 환율에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면서 현대차 주가 오늘 장 후반에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4%대 강세 보이면서 5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셀트리온부터 LG화학까지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한화 쪽의 지분에 대한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익계산법에서 주가 상승이 바로 됐고요. 포스코, 셀트리온, 지금 LG화학 모두 상승합니다. KB금융만 지금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7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인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장 초반에 880 부근까지 갔다가 쭉 875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80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역시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12억 원까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투신 연기금이 11억 22억씩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삽니다. 525억 원 매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올라가는데 신라젠 그동안의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지금 3,700원 오늘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HLB도 1.28%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 메디톡스와 CJENM은 소폭식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1.63% 상승, 그리고 코롱티슈진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 2%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식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나노스 보합권에서 오늘장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오늘 지수는 잘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송대현 팀장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잠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좀 강세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뭐 다른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쌍용량의 우선주도 뭐 상한가를 갖고 조그만한 이제 에너지 화학주들이 좀 시세가 좀 나온 편이고,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이 코스피에서는 이제 많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또 역시 IT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코스피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코리아의 오랫동안 저평가 원인이었던 북한의 리스크,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특징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짜 경협이 많이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코리안의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의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코스피에 대한 상위 시총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시총 상위주의 대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그 경기 상승에 따라서 오늘 조금 상승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종목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만 일부 바이오 종목에서도 좀 흐름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도 역시나 바이오 종목이 중요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시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 지금 조정이 나온 시점부터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관점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남북 경협주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는 오히려 지금 어떤 좀 중장기적인 안정감 있는 어떤 투자를 위해서는 현재 펀더멘털을 고려해서 뭐 확실하고 안정적인 성향이 확보되는 어떤 성장주라든지 그런 성장주의 어떤 모멘텀이 느껴지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단기적인 뭐 지금 당장 어떤 그런 큰 이익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면 이익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주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긴 시간 오늘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나 올라갔습니다. 2,475포인트대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09% 장 후반에 더 올랐습니다. 879.38포인트, 880선 턱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30전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상승 마감이 됐네요. 1,080원 9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핫했던 시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오전 아침이죠.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유가증권 시장이 크게 좀 냉랭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어제까지 외국계가 약 200억 정도 부족한 2조 정도 매도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약 843억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수급 의미를 보면 내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 그렇게 기대할 거 없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서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상당히 이슈가 좀 컸던 업종들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5개 종목들 같이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나와서 여전히 그 핫5 종목 올라와 있고요. 또한 해인 그리고 건설업종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코어형 티슈진 종목들이 오늘 이후에는 연일 하락의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쌍용 양해, 즉 액면 분할 이후에 쌍용 양의 트렌드까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리뷰부터 말씀을 들어볼 필요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2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만큼 오늘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통상 우리가 잠정 실적 나오고 있는데요. 잠정 실적의 영업이익과 오늘 발표된 영업이익 간에 보면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약 400억밖에 차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다 보겠고요. 오늘 뭐 고가는 260만 8천원까지 갔지만 여전히 260만 넘어섰다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실적 충분히 향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삼성전자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삼성전자 이슈가 이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2018년도 1월 말입니다. 이때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할 것입니다. 50대 1의 액면 분할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260만 원. 그러니까 이제 50대 1 하면 약 5만 원 전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액면 분할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1월 말부터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1월 말입니다. 1월 31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액면분할 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눈에 띈 것들은 외국계가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왜 매도하죠?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하게 된 기본적인 얘기가 정말 그 개인들이 돈 없으신 분들이 한 주당 260만 원 사시지 말고 액면분할해서 5, 6만 원에 사세요. 이런 목적인데 예상보다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걸 보면 액면분할 효과 그렇게 클까? 그런 부분들 퀘스천 마크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닫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해인 5,600원 그러니까 15% 아마 급락이라는 말씀을 들어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8,070원이고요. 장 마감하고 보니 5,600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1,000원 이상의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해인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약세의 모습 보이는지 좀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해인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이걸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비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많은지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광전 리더스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연구소에서 4월 19일 날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그 페이퍼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자, 북한의 그 마그네사이트 광 그러니까 마그네사이트 광산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상당히 이런 쪽이 많답니다. 뭐 세계 1위이고 이것이 마그네사이트 광 잠재 가치가 2,700조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도 그것도 데이터가 2009년 데이터인데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해인의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좀 약간 좀 보시기 좀 그럴지 몰라도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인의 자회사 중에 종속회사죠. 해인자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 오전 11시 경인데요. 당사의 종속회사가 해인자원 있는 것은 맞은데 자원 채광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인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오전 11시까지는 앞서 보셨던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남북 관련주 관련 상당히 좋아지면 특히 해인의 자회사인 해인 자원을 통해서 그만큼 해인의 주가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냉담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4월달 이후에 해인이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얼마죠? 4,000원대부터 근 2배 정도 급등을 모습 보이겠는데 오늘 아마 그 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정확하게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몇 시죠? 11시 반 전후부터 주가가 이 시각 현재 8,000원대부터 보시는 것처럼 5,000원대까지 급락한 모습 보였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해인에서 공시가 났습니다. 우리 종속회사가 있긴 있는데 자원광물을 안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해인의 주가 오늘 오전 11시까지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이슈가 일었지만 남북경협조 관련돼서 남북경협조 관련돼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어쩌면 내일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돼서 8,000원대가 오늘 5,600원대까지 급락하는 것처럼 내일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해인에 대한 종목을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GS건설이죠. 자, 건설업종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이슈가 좀 많이 있죠. GS 오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깜짝 실적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창사 이래로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적은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GS건설이 38,400원 그러니까 3.7%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의 주가가 대부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북경협주는 많이 올랐지만 건설업종의 주가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만큼 뭐 남북 간에 좋아지면 결국 우리가 북한에 그 SOC 투자할 것이다. 그런 것 좀 올랐는데 자, 다른 업종 관련돼서는 그 대북 관련주 종목들이 며칠 전부터 급락의 모습 보이는데 자, GS건설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동안 그 기관들이 연속 순매수가 있었고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관련돼서 외국계가 상당히 매수폭이 그나마 좀 컸습니다. 어쩌면 지난 4월 초에 외국계 매수폭이 컸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실적이 좋아졌고 그리고 39,000원대, 38,900원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올 들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GS건설의 실적이 1분기가 아니라 과연 2분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건설업종의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건설업종 1분기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런 부분들은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 1분기가 1.1% GDP가 좋아지고 있고요. 예상보다 2018년도
그 이번에 그 1분기가 1.1이면 예상보다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관련돼서 보시면 국민 총생산 즉 이번 1분기 때 1.1% 주대 내용을 보면 건설 투자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도 건설 투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체크해 보면 건설 투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국 취업이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건설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정부가 SOE 투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된다면 결국 건설 투자가 많이 들어서 건설회사가 좋아지겠다는 그런 관점을 보면 GS건설의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번 한국은행 1분기 데이터를 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코롱 티슈진입니다. 뭐 바이오 관련주 하는데 설명을 딱히 드릴 거 없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코롱 티슈진이 오늘 43,050원 그러니까 2.5%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롱 티슈진 비롯해서 건설업종을 넘어서 바이오 관련주 주가 과연 이거 상승에 날 정도로 상당히 상승폭이 저어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코롱 티슈진의 주가가 어저께까지 제가 볼 때 약 11거일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롱 티슈진의 오늘 주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개인들이 이쯤 빠졌으면 나는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코롱 티슈진 오늘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저가 메리트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인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쌍용양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쌍용양해가 이번에 좀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했죠? 액면가가 5,000원인데 액면가를 1,000원으로 즉 5분의 1로 이제 액면을 분할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자, 시작 현재 25,300원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슈는 일단 시장에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쌍용양해가 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 잠깐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보셔야 될 차트 관련된 눈에 띄는 부분들은 4월 19일입니다. 자, 쌍용양해가 4월 19일 날 29,250원의 주가가 좀 밀렸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시멘트 업종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고려시멘트도 4월 23일 날 이후에 약세 그리고 성신장에도 기본적으로 4월 23일 약세 마지막으로 아시아시멘트도 4월 23일 이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쌍용양해가 액면 분할했던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액면을 분할해서 주주 여러분들의 편익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의미보다도요. 이번에 남북 경협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액면 분할하면 결국 주가에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회사의 판단 속에서 액면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액면 분할 되지 않았고요. 7월 달이기 때문에 과연 쌍용양해가 얼마나 그동안 액면 분할에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지의 어떤 모멘텀이 내일부터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쌍용양해 판단이 어떨지는 오늘은 올랐지만 내일부터 어떤 판단이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핫5 관련돼서 아무래도 남북경협지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지난 4개월 동안 매도 그리고 오늘은 매수했지만 예상보다 매수폭이 적다는 것은 내일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퀘션 마크를 좀 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갑니다.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요. 내일 시장 예측이나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480선을 좀 터치했는데요. 우선 최근까지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사흘째 그 지수를 눌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신흥시장이 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외국의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하지만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면 오늘 장을 봤을 때도 최근에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매수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보잉이나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장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기업을 위주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별 종목 장세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발 금리 인상 공포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우려와 금리나 무역 분쟁 같은 대외 변수로 인한 불안감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계속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형주 위주 업황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건설, IT, 그리고 기계, 화학 업종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특히 대기업 위주로 해서 접근 전략을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업종이나 종목 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설 업종에 좀 관심을 1분기 실적 업종으로 건설주의 대형주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898억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요. 역시 해외 쪽에서의 그 현안 프로젝트 해소로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이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2, 3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적 증가에 대한 1분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서의 환영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주택 부분에서의 조정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주택 부분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해외 신규 수주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역시 1, 2분기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1분기 해외 수주 금액 본다고 하더라도 2,74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목표 대비해서 9% 달성 기록하면서 이 GS건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태국이나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에서도 이 수주가 좀 추진 중이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일장에서 GS건설 그리고 건설주에 대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건설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